나중에 가면 아예 말씀이 없어지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의 무기력하고 멍한 채로 지냅니다.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자책을 하세요. 그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행동 습관이 있는데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궁금증이나 잘못된 정보를 빼고 근거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쿠크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저희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데 약간 사회적 활동 또 관심을 좀 기울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우울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우울감은 누구나 이제 약간 슬픔이나 우울하다 이런 거를 말버릇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울감은. 근데 이제 우울감이 스쳐 지나가는 마치 비가 오는 날씨 같은 오늘 하루 낡았다가 좀 있으면 개해지기도 하고 하루 좀 우울할 수 있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게 이게 이제 우울감이라면 우울증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이상 쭉 지속되는 장마, 기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울감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우울증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라고 정신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우울장애는 실제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체적으로도 식사나 수면이나 또 체중 변화까지 일어나는 어떤 신체 증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 거죠. 그래서 우울감은 지나갈 수 있다면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고 때때로 약물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그런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습관적인 말이 있나요? 좀 전에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울한 분들이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하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오히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말씀이 없어지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의 무기력하고 멍한 채로 지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그 얘기를 하신다면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자책을 하세요. 내 탓으로. 책임을 내가 이게 못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본인의 잘못이나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의 어떤 책임을 나한테 지어주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나한테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신분석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거를 좀 뒤져보면 자꾸 자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우울증이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책을 하고 되고 소위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의 경우는 나 몰라 못해 결국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자기를 낮추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필터가 껴져 있어서 자꾸 자신은 못할 거라고 비난하고 혹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습관들이 있기는 하십니다. 평소에도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딱히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세상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심리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고 부정적으로 한다면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랑 아주 유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건이 생긴다면 우울증이나 우울장애로 될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울증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병인가요? 물론 이제 우울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벼운 주변의 지인이나 혹은 스스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상담을 받으면 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3개월 내지 6개월 좀 지나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들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보세요. 뼈가 부러졌는데 8주 정도 지났을 때 뼈가 붙는데 제대로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엉뚱하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질환으로 병으로 왔었을 때 심각한 상황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부목을 잘 대주지 않는다면 나한테 팔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왜곡되고 이게 상처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일단은 우울증이 심각한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보시고, 약물 치료가 두려우시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 자체를 우울증 약을 써본 분들한테, 안 써본 분들이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써본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고, 아니시면 안 드셔도 되고, 혹은 필요하시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한지 조기 진단 해보고, 심하시다면 더 치료를 받으시고, 심하지 않으시다면 좀 더 어떤 일상활동이나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울증 자체를 그냥 두었을 때는 3개월, 6개월 내지 있으면 좋아지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한두 달 내에 좋아지신다면 굳이 치료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우울증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중증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가진단이 이제 여러 가지 요런 정도를 파악해서 소위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걸러주는 거죠. 마치 건강검진처럼. 또 학생들도 정서행동 장애 정도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가진단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들 확대되면서 문제가 있는 걸 걸러주는 걸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를 그냥 체크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도 어제랑 오늘이랑 다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혹은 실제적으로 그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중의 정도를 너무 혼자서 이렇게 막 무시하지는 마시고, 이게 정말로 조금 나에게 좀 힘이 든다, 좀 자꾸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한다, 또 이전의 기능만큼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장애,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스스로 관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어떤 상담을 받고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우울증 전이었다면 혹은 예방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혹은 이거는 우울증을 받으신 분한테도 이제 좀씩 개선이 됐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상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꼭 정신과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혹은 건강관리를 할 때, 또 병원에 가셨을 때 제일 꼭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여쭤보는 게 식사 잘 하시는지, 수면, 잠 잘 주무시는지, 혹은 대소변 잘 이렇게 원활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관리를 내가 하고 있느냐, 내 몸이 스스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안 좋아졌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잠을 계속 못 자면 힘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또 식사를 계속 못하면 당연히 체중도 빠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12시, 1시, 2시까지 늦잠 너무 잘 잤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12시, 1시, 2시에 일어났을 때 혹시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 문제로만 봐봅시다.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면 8시간 정도 이제 주무시는 게 맞다면, 활동을 한 지 16시간 지나서 잠이 올 수 있죠. 하루는 24시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 8시가 아니라 12시에 일어나셨다면 밤 12시에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새벽 4시까지도 잠이 안 온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내 몸은 정직하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자꾸 이렇게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늦춰지게도 됩니다. 그 수면 얘기를 하나만 더 붙이자면 우리 생체 시계는 지구 자전주기 24시간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24점 몇 시간 이렇게. 그러니 자극을 받지 않으면 이런 빛의 자극 또 아침 출근하는 일상의 자극 요런 게 없으면 점점 밀리게 됩니다. 점점 밀리게 되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상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일상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게 수면이니 수면을 관리하는 법 중에 제일 1번은 아침에 나가시는 거. 꼭 직사광선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시면 아까 말씀드린 16시간 지나면 잠이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침에 햇빛을 받으시면 여러분 많이 직구하셨던 혹은 뭐 멜라토닌 광고 많이 나오죠. 이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12시간, 15시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잠이 옵니다. 그러니 아침에 꼭 나가시는 거. 그래서 산책을 하시는 게 1번입니다. 산책을 하는 거는 또 하나 이유는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게 두 번째가 되겠는데 연달아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면 내 몸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기분 상태가 별로일 때 몸을 움직여서 예를 들면 기분이 별로일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 아무리 머릿속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도 없어지고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 대신에 머리로 안 된다면 탑 다운이 아니라 바텀스 업해서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 운동 효과는 잘 아실 겁니다. 운동 효과는 약만큼이나 주 3회 이상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내인성 호르몬이나 신체 이 활력들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우울증을 하는 걸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울증이 예방하는 거 혹은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이고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보통 처음 힘들게 오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된 뒤에 주변에도 이렇게 전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나 스스로에게도 심하시다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정도로 이 전환이 되신다면 이런 일상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울증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울증 선별 검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PHQ-9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유명한데요.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우울증의 진단 기준 9가지를 잘 풀어서 내 기분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죠. 또 역학조사형 해서 24개 문항인가 이렇게 되는 조사 문항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우울증 자가진단 하시면 어느 기관,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공공기관이든 혹은 뭐 병원급이든 혹은 여러 심리센터든 또 이렇게 의원이든 이런 데서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선별검사용으로는 대단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제대로 된 검사를 원하신다면 꼭 반드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조기 진단의 중요성, 일이 커지기 전에, 아파지기 전에, 그렇기 전에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만성화되지 않고 혹은 심각화되지 않으니까 가보실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평소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나요? 이제 우울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행동 습관, 이 양상들이 있는데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보면 9가지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이 변화되고 또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입맛이 없어지거나 혹은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이 활력이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일상생활을 아예 침범을 해서요. 우울증이 심해지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모난 감옥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침대 위에서 누워서만 지내시는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 제 환자분 경우는 이 와치를 차고 측정을 해 봤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시는 게 20발자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20발자국이면 화장실만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니 일단은 이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세수나 이런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또 여자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남자보다 우울증의 확률, 유병률이 한 2배 이상 높은데,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가 긴데 요거를 감을 힘이 없어요. 감고 나면 이거 말리고 이럴 과정들 자체를 할 에너지가 없어서 머리를 못 감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행동 자체가 아까 이 집 침대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 자체도 많이 고립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받아버리거나 잠수 타는 소위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또 입맛이 없어지니까 식사도 아예 안 하시게 되고, 혹은 만성적으로 되게 되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요요 오는 것처럼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배달 음식으로만 해서 체중이 많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떤 경우에서는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게 아닌데도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 탓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진짜 요새 말로 1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자책을 하는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한테 자꾸 비난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돌봐줘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시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힘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은 게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한 모든 것들, 혹은 질환에 관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 또 요즘에 이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링크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많이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